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려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6월 26일 일본, 미국, 한국, 오스트랄리아 정부 및 유럽연합의 공동 주최로 납치 문제에 관한 유엔 토론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유엔의 부속 행사로 개최된 곳입니다. 당일은 하야시 요시마사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의 기조 발언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한국, 오스트랄리아, 유럽연합의 각 공동 개최국 유엔 대사와 후루야 케이지 납치의회 회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납치 피해자 등의 가족들이 진심 어린 심정을 호소하였으며 일본, 미국 및 타이의 가족이 각자의 생각을 호소한 것 외에 그 뒤에 행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북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 및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이 유엔 토론회에 등단했던 납치 피해자 타구치 야에코 씨의 장남으로 가족회 사무국장인 이즈카 고이치로 씨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의 어머니 타구치 야에코는 47년 전인 1978년 6월 29일에 1살이었던 저와 2살인 누나를 남겨둔 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24년 동안 어머니의 소재는 알 길이 없었는데 2002년 9월에 개최된 일조 순회회담에서 어머니의 소재가 밝혀졌습니다. 북조선은 그녀를 납치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1986년 북조선 국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측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북조선이 보고했던 타구치 야에코가 사망했다는 정보는 일절 근거가 없으며 2002년에 북조선이 제시한 사망 진단서는 날조된 것이었습니다. 2004년 북조선이 다시 새로 제시해온 교통사고 보고서라는 자료에도 타구치 야에코라는 이름도 그녀의 북조선 이름인 리은혜라는 이름도 일절 없었습니다. 그 후 북조선은 그녀에 대한 정보나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 야에코처럼
일본인이 북조선에 납치된 사례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만으로도 17명에 달합니다. 이 중 5명은 2002년에 귀국을 했습니다만 23년이 경과한 지금도 12명이 아직 귀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이 귀국하지 못한 12명에 대해서도 8명은 사망, 4명은 미입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설명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나 모순점이 많으며 사망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납치 사건 발생으로부터 40여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지났으며 해결을 위해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북조선에 있는 피해자와 일본에서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이 모두 살아서 건강할 때 귀국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해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에서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0년에는 요코타 시게로 씨와 아리모토 가요코 씨가, 2021년에는 다구치 야에코의 오빠이자 저를 키워준 양부였던 이즈카 시게오 씨 등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올 2월에는 딸 아리모토 케이코 씨의 귀국을 기다리며 납치 문제를 위해 동분서주한 가족회 구성원 중 한 사람인 아리모토 아키히로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96살이었습니다. 가족회 구성원의 부모 세대 중에서 현재 살아계신 분은 89살이신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뿐입니다. 먼저 세상을 달리하신 가족회의 구성원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랑스러운 가족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딸, 형제의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그 인생의 대부분을 북조선 땅에 감금되어 가족의 성장이나 인생의 전환기 등의 희로애락 등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생을 북조선에 의해 부당하게 빼앗겨 버렸으며 아직도 4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여전히 대단히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줄곧 귀국을 기다리는 가족들도, 북조선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피해자들도 고령화가 되고 있어 납치 문제는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북조선에서 구출을 기다리는 납치 피해자도 평균 나이가 75살입니다. 더 이상 납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재회를 죽음이 갈라놓는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북조선을 증오와 분노로밖에 바라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회는 국제적 연대 활동의 일환으로 올 5월에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의회와 정부 관계자분들과 면담하여 우리의 생각과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첫 번째, 일본의 북조선과의 협상에서 핵 미사일 문제보다 시간적 제약이 있는 납치 문제를 우선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향후 1조 협상이 미조 협상보다 앞서는 일이 있을 경우 납치 문제의 협상이 핵 미사일 문제보다 선행되기를 바란다. 납치 문제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만일 미조 협상이 일조 협상보다 먼저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납치 문제를 제기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일본은 납치 문제의 해결, 즉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실현되지 않는다면 일본의 어떠한 지원도 없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바란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피해자 가족들은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이 실현된다면 돌아온 납치 피해자들로부터 비밀을 캐내거나 일조 국교 정상화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납치 피해자들과 남은 짧은 삶의 나날을 조용히 일본 땅에서 보낼 수 있기를 그저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일조 순회 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노력 매진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명이나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인생을 위린당한 생명을 일본인의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김정은 위원장과 북조선은 과거의 불필요한 얽매임에서 벗어나 모든 납치 피해자의 즉각적인 일괄 귀국에 결단을 하여 경제 제재 해제와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모색하고 새로운 건설적인 미래로 나아가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합니다. 아직 보지 못한 기억 속에 없는 어머니와의 재회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자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7월 11일 일본의 민간단체가 제정한 특별한 기념일인 라면, 즉 속성국수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을 대표하는 대중 음식 중 하나이며 국수 요리인 라면, 속성국수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념일은 2018년 일본의 라면 협회에 의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이날이 라면의 날로 지정된 데에는 흥미로운 유래가 있습니다. 숫자 7은 국자를 뜻하는 랭게, 숫자 11는 젓가락 2개를 연상시킨다는 데서 7월 11일이 라면의 날로 정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에서 처음으로 중국 속성국수를 먹었다고 전해지는 에도 시대의 명군 도쿠가와 미츠쿠니의 탄생일이 7월 10일이라는 점도 그 유래의 하나라고 합니다. 7월 11일 이 라면의 날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특별한 식단표의 제공과 같은 활동이 진행됩니다. 속성국수는 본래 중국에서 유래된 음식이지만 일본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에도 시대 혹은 그 이전의 15세기 무로마치 시대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퍼진 것은 명치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1872년 요코하마의 중화거리에서 중국인이 중화요리점을 개업하며 그곳의 식단표에 있었던 속성국수를 일본인들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면 로점이 일본 전국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대륙에서 살고 있던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속성국수의 조리법을 배워
귀국 후 속성국수를 파는 노점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렴한 재료로 맛있고 영양이 풍부한 속성국수는 물자가 부족했던 전후 초기에 그야말로 딱 맞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속성국수는 일본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일본의 라면은 중국 속성국수를 기원으로 하면서도 일본에서는 각 지역의 식재료 등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속성국수가 창조되어 왔습니다. 특히 국물은 크게 나누어 소금라면, 간장라면, 된장라면, 돈코츠 즉 돼지뼈라면 등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지역에 따라 기호의 차이가 큰 것도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특히 고도 경제 성장을 걸쳐 외식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라면은 한층 더 친밀한 요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와서 실감한 점은 라면 속성국수가 단순히 국수를 말아먹는 요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기후와 식재료, 역사와 생활 습관 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속성국수 한 그릇만으로도 그 지역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홋카이도 삿포로의 된장라면은 추운 지방의 특성을 반영해 짙고 진한 국물이 인상적이며 고소한 버터와 달콤한 옥수수를 얹어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한편 같은 홋카이도에 위치한 하코다테의 소금 라면은 맑고 담백한 국물이 특징이며 항구 도시 특유의 해산물 향이 살아 있습니다. 후쿠오카 하카타 라면은 돼지뼈를 오랜 시간 끓여낸 진한 백탕 국물이 특징적이고 국수를 다 먹은 후 다시 추가로 국수만 주문하는 카이다마 문화도 있고 저도 지금은 그 맛의 매력에 빠져 있습니다. 도쿄의 간장라면은 깊은 맛을 지닌 국물과 간장의 풍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전통적이면서도 균형 잡힌 맛이 매력입니다. 이외에도 오사카, 나고야, 교토, 히로시마 등 각 지역에는 그 고장만의 라면이 존재하며 현재는 지역의 특색을 살린 고장 라면만 해도 약 200종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일본에서 속성국수는 단순한 음식을 넘어 관광과 지역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면 박물관이나 라면 유원지도 각지에 생겨나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라면의 발상지인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도 일본 속성국수 가게들이 진출하여 이제 일본의 라면은 중국의 속성국수와는 다른 대표적인 일본 음식 중 하나로 여겨지며 전 세계 사람들이 입맛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북조선에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어쩌다 한번 접할 수 있었던 외국산 비닐봉지 속성국수의 맛은 상상을 초월하였고 잊혀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정착한 초기에 라면 가게에 들어가 따뜻한 국물과 국수를 입에 넣는 순간 북조선에서 맛보았던 봉지 속성국수와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주 맛있었던 것도 있습니다만 사람의 손과 마음이 담긴 문화의 맛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꼭 그 지역의 속성국수를 맛보려 합니다. 한 그릇의 속성국수에는 그 지역의 풍토와 역사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이 담겨져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관광을 온 북조선 출신 지인들에게도 전통적인 일본 요리인
사시미 즉 회나 스시, 초밥뿐만 아니라 일본의 속성국수를 꼭 먹어보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한국에서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 지인 부부도 일본 여행에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음식은 속성국수였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일본식 속성국수 가게가 있지만 일본 현지에서 맛본 속성국수의 깊이 있는 풍미에 놀랐다고 합니다. 또한 속성국수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는 사실에도 크게 감탄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라면의 날을 맞이하여 일본의 라면 문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일본 라면을 계기로 일본 식문화의 다양성과 뛰어난 창의성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나마 깊어졌다면 기쁘겠습니다. 또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 북조선과 일본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일본의 라면 문화가 북조선에도 소개되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일본에서 맛있는 라면을 맛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12일 날에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상과 북조선의 대소니 외상 사이에 하는 제2차 전략 대화라는 것은 북조선 원산에서 결제되고,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권본문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권본문을 좀 보면서 러시아 쪽의 자세, 북조선 쪽의 자세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 좀 미묘한 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러시아 쪽에는 로초 동맹이라는 것을 좀 계속 앞으로도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그래도 신중하게 그것은 하려고 한다. 특히 이 북조선이 좀 개입을 하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을 너무 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런 것에 대한 협력을 한 것은 좀 간접하는, 이런 것은 좀 피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라고 이번 그런 제2차 전략 대화가 끝나고 권본문이 좀 발표한 그런 내용을 보면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권본문에 다룬다면은 러시아 쪽에는 북조선의 좀 현지를 좀 부정하려고 하는 인미의 좀 시도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좀 반대한다. 그러니까 북조선의 현재 좀 지주의라는 것을 좀 부정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북조선의 국가 안정과 주권적인 좀 권리를 좀 수호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당한 북조선의 노력을 한 것은 학급부동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이 북조선의 형주의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조선의 핵 개발이나 핵 보유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소극적으로 지지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그런 지지나 내지 좀 그 협력을 한 것은 말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보기가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태도를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분전의 근원을 제거하고 러시아의 국가의 자주권, 안전利益,領土 반정, 그런 것을 좀 수호하는 러시아 정부의 모든 저지를 좀 전적으로 공감을 좀 하면서 지지한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거 너무 구체적으로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분정에 대한 러시아의 자세에 전쟁을 완전히 좀 지지하고 협력도 할 수 있겠다는 것은 시사한 것은 그것이 이 북조선의 언급에 좀 쑥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러시아 쪽의 언급, 북조선 쪽의 언급을 한 것은 이 두 개의 언급을 비교한다면 혹시 러시아는 북조선의 핵무장, 핵개발에 대한 지지, 협력에 대해서는 혹시 일전에 좀 리버럴을 좀 붙이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북조선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러시아의 태도를 완전히 전적으로 지지하다가 이런 것 통해서 러시아와 앞으로의 로초 동맹이라는 것을 더 확고하게 발전시키려고 한다는 것도 너무 강하게 시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날에 7월 12일 날에 회상 사이에 하는 그런 전략 대화를 끝난 후에 라브로프 회장이 김정은 전 비서를 좀 만나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거기서 역시 이 김정은 전 비서가 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에 관련되고 러시아 지도부가 주의하는 모든 저지를 좀 북조선이 무조건으로 지지 선언하는 용의가 있는 것은 다시 한번 다시금 좀 확인하고 간주했다고 말하고, 이에 비해 라브로프 외상이 하는 이야기는 러시아와 북조선 사이의 전략적 전술적 협동, 공동 보조라는 것은 더 강화시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 로조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가 지금 너무 중요시하고 앞으로도 그런 것을 좀 계속 유지하면서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러시아의 자세라는 것은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